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정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7 서울 비엔날레 개최지 보령 서울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서 충남 방문회의를 맞아 관광 충남을 위한 보령 성주산 복합내적 관광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섬 해양 쓰레기 처리 해결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광 충남을 위한 성주산 복합내적 관광단지 개발 관련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충남 방문회의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1억 명 방문 목표로 전국 1위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충남은 15개 시군이 모여 비옥한 산과 들 그리고 넓은 바다까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보령은 대천해수욕장, 모드축제,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도시가 되어 여름철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의 대표 브랜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보령시의 생활인구는 2025년도 1분기 기준 146만 6천 명이며 이 가운데 등록인구는 약 20%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체류 인구는 117만 4천 명으로 등록인구의 무려 4배가 넘고 보령시 생활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보령시의 등록인구보다 관광 등 특정한 이유로 찾아와 일정 시간 머무르는 체류 인구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류 인구가 더 자주 찾고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전천후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관광 충남 1억 명 방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세계적 관광 브랜드가 된 모드 축제 등 여름철에 집중된 해양 관광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계절 내내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그리고 바다와 내륙을 함께 연계하는 복합 관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보령 성주산을 기반으로 한 내륙 관광 자원 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충남도 역시 성주산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인정하고 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2022년 발표한 제7차 충남권 관광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성주산을 중심으로 한 내륙 산악관광 자원 개발 계획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성주산 자연휴양림과 캠핑장, 심원동 계곡,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무궁화 수목원 등 보령의 주요 관광 자원을 연계해 하나의 관광 벨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산 이론에는 집와이어, 포레스트 어드벤처, 네트 어드벤처 등 체험형 산림 레포츠 시설을 도입하는 구상도 함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2022년까지 일부 검토와 절차만 진행되다가 그 이후로 더 이상 진척이 없고 당초 계획에 명시되었던 세부 사업들은 현재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계획까지 포함됐던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됐는지 또 향후 충남도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산은 해발 680m로 보령시 미산면과 성주면 일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숲과 계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사찰인 성주사지와 성주사지 낭해와 상탑비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위치해 있어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충남의 소중한 자원을 지닌 곳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은 성주산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되어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체험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외부
관광객을 유인할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광객 1억 명 방문을 목표로 하는 관광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광 자원에 대해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령이 관광과 레저 사업을 통해 체류형 인구 유입이 성공한다면 이는 충남 전체의 관광 산업은 물론이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인구 감소 정책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령의 대표적인 내륙 관광 자원인 성주산을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충남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힘센 충남 김태흠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주산 관광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주산 인근에는 9월에서 18월로 확장 예정인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골프 인구는 약 66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세 이상의 성인의 약 16.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미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은 골프는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관광 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성주산 개발과 이러한 주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을 비롯한 인근 시도의 골프 동호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찾는 새로운 복합 관광 명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폐광산 자원의 활용을 제안드립니다. 성주산 일대 폐광구를 정비하여 역사문화관, 동굴 체험관, 와인 숙성장 등 문화관광시설로 재생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강원도 정선과 영월, 동해시 그리고 충북 영동 등 여러 지역에서는 폐광굴 광산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동해시 문흥별 유천지는 채석지 절벽과 폐광 자원을 기반으로 전망대, 누지, 각종 체험시설을 조성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성주산 일대를 체험형 레포츠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지, 짚라인,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체험형 레포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을 성주산에 도입한다면 스포츠를 즐기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까지 폭넓게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산악자원과 폐광산을 활용하여 연간 200만 명 이상을 찾는 관광지로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인근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의 시니골드는 보령 성주산과 유사한 산악 환경과 폐광 자원을 활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4가지 액티비티를 갖춘 호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주산 역시 누지, 짚라인, MTB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체험형 레저 시설을 도입한다면 호주 시니골드처럼 자연과 레포츠가 결합된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존 성주산 자연휴양림 시설을 포함하여 누지, 짚라인, 레일웨이, 산악자전거, 전망대,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과 함께 인근 심원동 계곡, 무궁화수목원, 편백나무 숲을 잇는 등산로를 연계한 체험형 복합 레저 단지 조성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광자원과 산림이라는 다소 열악하고 오염해 보이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해 성공한 사례는 국내의 여러 지역에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령 성주산 역시 충분히 적용한다면 성공적인 관광단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신규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정주 인구를 확보하며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보령 성주산을 단순히 자연 휴양림이 아니라 충남의 대표적인 산림, 역사, 체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여 섬 비엔날레 등과 연계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홍보지구의 보령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3년 전에 2022년 11월에 도정 질문을 통해 보령 홍보지구 보령의 수질오염과 쓰레기 문제로 인해 보령 연안어장과 해양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 역시 그동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보령의 쓰레기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지구 내 보령원은 바다를 막아 만든 담소로 총 8,100헥타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방조제 준공 이후 매년 폭우나 장마철마다 배수 관문이 개방되면 보령에 쌓였던 쓰레기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해양 오염은 물론 가두리 어장 피해, 오천항 보관 중인 키조개 폐사, 어선과 어구 파손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원은 방조제를 막아 조성된 담소로 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인공담소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질오염에 대해 상류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생활쓰레기와 영농 폐기물, 장마나 집중호우 시 한꺼번에 흘러들어오는 각종 부유물이 겹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령원에서 자라난 풀과 갈대 등 잔재물까지 더해지면서 쓰레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령원의 쓰레기가 호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해 배수 관문이 열릴 때마다 보령원에 가득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한꺼번에 바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발생한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 어장과 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서해안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훼손하며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해양 생태계를 위험하는 대표적인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충남에는 총 285개의 섬이 있고 그중에 37개 유인섬이 있습니다. 보령에는 이 37개 유인섬 가운데 가장 많은 17개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섬의 81.1%는 육지와 연결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물건은 물론 쓰레기조차 오로지 배로만 운송해야 합니다. 섬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섬 안에 그대로 쌓이는 이유입니다. 현재 충남의 섬들은 해양환경보건사업과 섬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해양 내저관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해 악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섬 주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섬에서는 험한 바다에서의 생존에 이어 이제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폭우나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각종 쓰레기들이 해안가로 밀려들어와 곳곳에 적체되고 쌓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 고령화도 점점 심해지면서 섬에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모으는 기본 작업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직 바다의 의지에 살아가는 섬 주민들은 쓰레기가 어선이나 양식장에 피해를 줄까 걱정하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는 섬 자체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환경을 갖춘 섬이라도 하더라도 바로 옆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악취까지 풍긴다면
관광객은 어떤 인상을 받겠습니까? 그 속에 생활하는 주민들의 삶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충남도는 2021년부터 충청남도 해양 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를 통해 해양 쓰레기 실태를 파악하고 연안 정화 활동 등 정화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수거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관리 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섬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반복되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섬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수거 처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염원 유출에 대한 책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령의 관리 주체는 농어촌 공사지만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책임입니다. 바다로 유입된 해양 쓰레기는 다시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책임과 관할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정작 쓰레기 피해는 발생지 원인자가 아니라 밀려온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쌓인 섬 주민들이 모두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가 발표한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에도 보령호 배수관문 인근 오천항 일대를 오염 등급 8등급으로 표시하며 쓰레기 적체가 심각한 지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육상기인 쓰레기의 경우 지역별 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의 쓰레기와 수질오염 문제는 호수 자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바다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광역 환경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쓰레기 수거 차원을 넘어 상류, 호수, 하구, 해양 전 구간을 아우르는 통합 환경 관련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보령호에서 시작되는 수계 전체와 해양까지 연계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섬에 유입되는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오염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충남 바다의 건강성, 나아가 어업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 위해서는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어업인, 환경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역할과 책임, 비용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관리 체계의 출발점은 바로 힘센 충남의 적극적인 리더십입니다. 충남도가 이 문제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주시고 우리 바다와 지역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충청남도를 위한 도정집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산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성주산 일원을 복합관광단지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성주산 내륙 산악관광 자원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2024년에 중단이 되고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도 사업비는 총 사업비 164억 중에서 도가 82억, 시가 82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는
체험형 산업 레포트 시설 조성, 모노레일이라든가 곡선형, 지바이어, 포레스트 어드벤처, 그리고 네트 어드벤처 등이었었는데 이게 중단된 이유가 감사원 지적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하다고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주요 시설물 임의, 축소, 제외했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이 보령시에서 이건 잘못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프장 말씀도 하셨는데 골프장 그 확장 승인은 올해 9월에 저희 도에서 해줬는데 이게 지금 잘못 이게 어떻게 보면 단추도 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 폐광 지역이나 이 산림을 이용한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쉽게 해서 석탄 갱도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서 광명에 그 광명동굴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안에 와인 같은 거 저장하는 것도 하고 또 그 안에 좀 더 확대를 해서 가운데 같은 경우는 광장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뭐 통기타도 치고 뭐 이런 음악회 같은 것도 열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폐광 지역을 좀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이에 따라서 그 무궁화동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궁화동산도 제 국회의원 시절에 그걸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그 해준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연계를 해서 종합관광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 지적을 했고 또 골프장 문제도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별로 좋지 않은 악덕업자가 그 나인홀짜리를 좀 인수하고 좀 나인홀짜리를 확대를 하는데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해줬지만은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당시에 광해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하고 보령시하고 3대 1씩 투자를 해서 석탄 한노화 조치 이후에 그런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 건데요. 사실은 적자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광해관리공단을 떼어냈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떼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빚 200 몇십억 있는 이 부분을 또 안고 보령시에서 인수를 해라. 그래서 보령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서 해라. 그래서 다 정리를 해줬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했던 사람이 시장이 와서 내 얘기 듣고 가서 있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배임죄랍니다. 뭐랍니다. 그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해가지고 이게 개인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 닥쳐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인이 그 인수한 거를 벌써 다 환수하고 다 빼먹었어요. 다 빼먹을 정도로 느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회계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 두고 오고 하면서 배임죄가 아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 판단 미스로 해서 지금 업자만 좋아지게 그런 상황이고 거기도 알다시피 우리 편의원님이 알다시피 거기에는 지금 우리 땅을 댄 거 아닙니까? 그 땅은 보령시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은 제일 묘지가 그쪽 아닙니까? 나중에 그게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체육시설을 다른 데 옮기고라도 거기는 그 연립형, 뭐 고급형 주택들이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을 개인업자한테 싸게 팔아넘기는 이런 형태가 발생이 돼서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그 보령 대천 리조트 관광단지 골프장 확장이라든가 또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청천호 60억 뭐 이렇게 지금 2026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이라 아니면 뭐 트리하우스 그다음에 청천 드림파크 이런 부분들에서 이 청라 저수지까지 연계해서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게 대천 리조트하고 지금 나인홀짜리 골프장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거기를 관광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만 좋아지게 되는 관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가 빠지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폭좁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견하지 않는 그러한 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골프장 확장이라든가 좀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에서 60억 반영인데 그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고요. 총 170억이라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을 좀 장기적이고 좀 제대로 된 그런 관광 활성화하는 이런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좀 챙겨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령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사진은 보령호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식수 먹는 보령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이 보령호가 홍보지구에 지금 보령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은 2028년도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수지를 지금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다른 토목공사는 다 끝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비가 이제 많이 오게 되면은 이제 지금 준공은 안 됐더라도 지금 수문을 열을 때 지금 그런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제안도 하셨지만은 쓰레기 해양 유입 방지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수문 개방 시 하류 지역 기관과 주민들에게 사전 통지하여 양식장이나 섬 지역 등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가 사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예산도 하나도 없고 뭐 그래서 농림부 예산이나 아니면 저희 도 예산이나 시 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들을 벌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농어촌공사가 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지만은 이 부분은 주도적으로 저희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농림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육상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육상 긴 그 쓰레기 처리 비용 지역별 분담 방안 이런 부분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분담금이 이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 비용 분담 협약을 5년 단위를 해서 결정을 한 모양인데 총 분담금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충남은 4,500만 원, 충북은 1,200만 원, 그리고 대전은 또 1,000만 원, 전북 900만 원, 세종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8천만 원 가지고 이걸 어디다 사용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내용, 이 분담 내용을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질문을 주셔서 지금 이 관련 부서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천만 원 가지고는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5년 단위로 이 협약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주도로 하는데 28년 3월에 재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28년이면은 아직 멀고 그래서 앞당겨서 분담액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을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마련을 해서 서천군과 군산시에 교부를 해서 하구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총액을 올려서 쓰레기 처리 문제 없도록 좀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서천군하고 군산시에 교부하는 문제도 이 하구가 이 수문이 저쪽 군산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천이 이 쓰레기에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차단막 등 유출 방제 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도 우리 도가 해양 쓰레기 연평균 발생량이 18,000톤 중 육상에서 발생돼서 육상에서 기인하는 그런 쓰레기는 11,000톤으로 6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육상 긴 쓰레기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차단막을 설치해서 부여 금천에 2010년도에 하나 하고 공주 유구천에 2023년에 설치 이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 시범
운영한 결과 160톤 정도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시군과 함께 매년 2, 3개소씩 차단 시설을 확대를 해서 2027년도까지는 10개소 정도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 3년 동안에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이 쓰레기 문제도 또 새롭게 부각된 만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쓰레기선 문제도, 해양 쓰레기선 문제도 저희와 그다음에 큰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